저는 현재 CRM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인 비긴을 제공하고 있는 비긴 사이트에서 마케팅 랩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그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중요해진 이유, 그리고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활용하는 방안들, 그리고 실제로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분류하는 세 가지 방법, 마지막에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중요해진 이유를 알기 전에 알아야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데이터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서드 파티 데이터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서비스의 주체가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나 앱이 있고 그 앱이 하나의 서비스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웹과 앱에서 어떤 고객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다 데이터로 수집하는 것도 자사가 되는 거고, 그 수집된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도 자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입니다. 서드 파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주체가 아닌 제3자가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유, 즉 자사몰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은 서로 우리가 돼 있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거나 수집하는 데이터 자체는 제3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광고에 활용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보통 서드 파티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자사 웹이나 앱에 분석할 수 있는 스크립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자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들의 브라우저에다가 별도의 퍼스트 파티 쿠키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되고, 이 쿠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모든 행동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뭐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사이트 방문했을 때의 데이터들, 그리고 사이트 내에서의 행동 데이터들을 모두 이벤트라는 데이터로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들을 저장 및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 및 가공을 할 때는 뭐 회원 등급이나 관심사나 뭐 방문 주기나 구매 주기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가공을 하게 되고, 결국에 액션에서는 개인화 마케팅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상품을 여러 번 조회한 사용자들에게는 할인 쿠폰 배너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방문이 최근에 뜸해진 사용자들에게는 재방문을 유도하는 뭐 카카오 친구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재방문을 유도하는 이런 액션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서드 파티 데이터도 비슷한 유형으로 수집을 하지만 이 서드 파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반도 스크립트 방식으로 수집을 합니다. 근데 스크립트로 수집할 때 사용하는 쿠키가 퍼스트 파티 쿠키가 아니라 제3자 도메인에서 발급하는 쿠키로 수집하기 때문에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은 퍼스트 파티 데이터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뭐 상품 조회나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웹사이트 내에서의 액션이 아니라 웹사이트 내부에서의 어떤 타겟팅 광고나 리타겟팅 광고, 뭐 조회한 상품을 다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광고 매체사에서 보여준다든지, 뭐 언론사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광고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바로 서드 파티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서드 파티 데이터에 좀 이슈가 생겼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서드 파티 데이터는 개인정보 침해 이슈로 인해서 제약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브라우저 사용자의 약 40%는 규칙적으로 브라우저 쿠키를 삭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앱 포함해서 전체 사용자들의 30%는 애드블로커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이 서드파티 쿠키로 수집되거나 활용하는 데이터들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R이 2018년도에 정책이 시행이 됐고, 가장 큰 이슈는 2023년도에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서드파티 쿠키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 말은 크롬 브라우저는 전 세계의 6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용자들의 서드파티 쿠키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로 리타겟팅 광고를 활용했었는데 그 부분에 제한이 걸리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서드파티 데이터의 사용 제한이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 끼치는 변화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서드파티 쿠키로 타겟팅하고 리타겟팅했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타겟팅 광고의 정확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도달 범위, 모수에 대한 도달 범위도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리타겟팅 광고도 결국엔 이 사용자가 뭘 좋아했고 어떤 상품을 담아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서드파티 데이터의 제한으로 인해서 리타겟팅 광고의 제약도 추가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로아스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드파티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영역이 바로 에드테크 영역인데 이 에드테크 영역에서도 이 서드파티 쿠키를 활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존과는 조금 더 정교한 타겟팅이나 리타겟팅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두가 되는 게 바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인데요.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이점들을 살펴보면 GDPR이나 CCPA 등 개인정보 침해 관련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브라우저에서의 제한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고요. 세 번째는 결국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 사업의 목표에 맞는 커스텀 세그먼트, 고객을 분류할 수 있고 그 고객들 기반으로 행동을 기반으로 개인화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이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고객 그룹 생성인데요. 이 사용자들은 웹사이트나 어떤 앱을 통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 행동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사이트 내에 효율이 좋은 고객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광고에서는 맞춤 타겟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맞춤 타겟을 여러 가지 조건으로 통해서 우리한테 효율이 좋은 그룹으로 그룹핑을 할 수, 고객들을 그룹핑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맞춤 타겟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구글 애즈나 페이스북 같은 유사 타겟, 루컬라이크라고 불리는 유사 타겟으로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서비스와 핏이 맞는 신규 잠재 고객들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 타겟이라고 불리는 이 고객 그룹과 유사 타겟을 기반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 도달 범위도 더 넓어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효율까지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광고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또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유입 후 사용자들, 신규 잠재 고객이라든지 우리 기존 고객들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고객 그룹, 우리가 정의했던 고객 그룹들을 평가하고 고도화해서 최적화한 다음 다시 한 번 더 그 최적화된 그룹들을 기반으로 유사 타겟을 만들고 다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시작은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로 분류했던 고객 분류, 고객 그룹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을 할 때 다양한 경로로 방문을 하겠죠. 네이버로도 방문을 하고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 유튜브로 방문을 하게 될 텐데 이 사용자의 방문하는 채널, 유입 경로라든지 방문한 시점, 그리고 디바이스 유형들을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한 시점부터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 네이버에서 들어온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액션을 한다든지 페이스북에 어떤 특정 광고 소재로 들어온 사용자들에게는 그 다음 액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이트 내에서의 행동입니다. 사용자들의 어떤 상품을 조회한다든지, 행동이라고 하면 상품을 조회한다든지,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품을 환불했는지에 대한 행동들도 모두 트래킹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구매 이력에 대한 데이터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사에 보통 가지고 있는 거래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신규 고객인지 재구매 고객인지도 분류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행동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관심사를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가 아웃도어 카테고리를 선호하는 사용자인지 아니면은 엑스라지의 블랙 색상을 선호하는 사용자인지를 관심사별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고 회원 등급에 대한 분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레벨이 뭔지,
등급이 뭔지에 따라서 그 등급별로 액션도 다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이런 개인화 캠페인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 중에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이라고 하면 그 사용자들에게는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온사이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사용자들 중에서 회원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구매 확률이 높은 회원가입한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용자들에게만 쿠폰을 제공할 수 있고, 상품을 조회 후 이탈했다 하더라도 조회한 상품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오프라 사이트에서의 광고를 진행할 수 있고, 장바구니 상품 추가하고 이탈한 경우 3일 뒤에 장바구니에 담아있는 상품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카카오 친구톡이나 문자들을 발송을 하게 되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 하더라도 이 구매한 상품과 연관된 상품들을 추천함으로써 크로스셀링을 유도하는 데도 이 퍼스트파티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저희가 실제 저희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추출해본 데이터인데요. 광고를 보고 유입한 사용자들 중에서 CRM 캠페인을 발동한 사용자와 발동하지 않은 사용자의 구매 전환율을 비교했을 때 발동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보통 1% 초반에서 최소 0.57%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었고,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사용자에게 CRM 캠페인을 발동한 그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봤을 때 구매 전환율이 2.98%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점점 서드파티 쿠키에 제한이 있고 그 CRM 마케팅은 대부분 퍼스트파티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퍼스트파티 데이터의 중요성과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설명드렸다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세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 3가지를 공유해 드릴 건데요. 이 퍼스트파티 데이터로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3가지로 구별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 고객을 세분화해서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탈 고객은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이탈 고객으로 분류를 했고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전체 사용자들에게 뭔가를 액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도 생각하는 구매 욕구가 굉장히 다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조회하고, 관심 있는 상품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고려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고, 구매 욕구가 일어난 상품을 주문서 입력 페이지에 가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하나의 퍼널들이 있는데, 이 퍼널을 구매하지 않는 고객으로 분류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조회 후 이탈한 고객, 상품 조회 후 이탈한 고객, 장바구니 추가 후 이탈한 고객, 주문서 입력 중에 이탈한 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액션 메시지들은 서로 다르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페이지 조회 후 이탈한 고객은 페이지 방문해서 페이지까지는 조회를 했지만 관심 있는 상품들을 아직 찾지 못한 고객들이죠. 이런 고객들에게는 아직 우리에 대한 브랜드를 정확히 인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혜택보다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메시지들을 전달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필요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상품 조회 후 이탈한 고객이라고 하면 여러 상품을 조회하고 이탈했을 경우라고 했을 때 이 조회한 상품들, 관심이 되게 많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 구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경우라서 조회했던 상품과 연관성이 있는 유사 상품들을 추천해서 최대한 구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그룹이 되는 거죠. 장바구니 추가 후 이탈한 고객은 이미 구매를 고려하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탈했을 때는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고, 마지막 주문서 입력 중에 이탈한 고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문 프로세스 상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이탈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 가격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페이지가 구매 페이지거든요. 구매 입력 페이지인데,
그 페이지에서 쿠폰이나 이런 걸 다 적용해 봤을 때 여기서 이탈을 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 뭐 무신사라든지 지그재그 같은 플랫폼과 가격 비교를 할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쟁사와의 비교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모두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문서 단계에서 이탈된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가격적인 혜택을 제시해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를 이 퍼널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액션 플랜들이 서로 다르게 되고 무조건 할인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들을 벗어나서 다양한 액션들로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 상품 조회 후 이탈한 고객을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을 조회 후 이탈한 고객이라고 했을 때 상품을 한 개만 조회하고 이탈한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를 10회 이상 보고 거기에 상품을 5회 이상 조회한 다음에 이탈한 고객이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액션 플랜도 서로 달라지겠죠. 상품을 한 개만 조회하고 이탈했다라고 하면 관심 있는 상품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 이상의 관심이 없는 고객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에게는 조회했던 상품에 대한 특징들을 소구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할 거고요. 여러 상품을 조회하고 이탈한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에 관심이 많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에게는 연관 상품들을 추천해서 구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객 행동 데이터를 조합해서 관심사가 유사한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 데이터로 관심사를 분류할 때 활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검색 키워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 데이터, 세 번째는 상품 옵션에 대한 데이터로 관심사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 키워드 데이터는 웹사이트에 방문한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한 검색어와 유사한 상품들을 추천해서 빠르게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보다는 좀 덜 파악하기 어렵지만 카테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이 사용자가 아우터에 관심이 있는지, 반팔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맨즈 상품과 키즈 상품에 동시에 관심 있는 사용자인지를 분류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상품 옵션 데이터입니다. 이 이커머스는 특히나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들 또한, 저 또한도 옷을 구매할 때 맨투맨도 구매하고 후드도 구매하고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하지만 이 구매하는 사이즈는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덩치가 있어서 엑스라지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데 이 사이즈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색상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옵션 데이터라는 거는 엑스라지 사이즈를 선호하는 사용자인지 아니면은 엑스라지 사이즈의 블랙 색상을 선호하는 사용자인지를 바로 옵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고객을 분류하게 되면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그룹별로 니즈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살펴보면 A라는 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을 할 때 바람막이 제품의 소재의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이력도 있고, 그 다음에 검색 키워드 땡땡땡 바람막이라는 검색 키워드로 유입된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웹사이트 내에서 행동을 살펴봤을 때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 중에서 아우터 카테고리 페이지를 10회 이상 보고, 그 다음에 바람막이 관련 상품들을 5회 이상 조회하고, 그 다음에 바람막이 관련 상품을 장바구니에 3개 추가해놨는데 아직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 구매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용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막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용자는 앞단에서 유입된 당시에도 이미 바람막이 관련된 광고 소재라든지 키워드로 유입이 됐고, 웹사이트 내에서의 전체 행동을 살펴봤을 때도 아우터 내에서도 바람막이 상품들을 조회하고 장바구니 추가했지만 아직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의 고객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이미 들어올 때 검색을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인지했을 겁니다.
이 사용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 사용자에게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바람막이 상품과 플러스 맨투맨 상품을 동시 구매하면은 뭐 5% 할인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크로스셀링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용자에게 그냥 단순하게 바람막이 하나만 추천을 한다면 그 상품만 구매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에 어울리는 맨투맨 제품이나 다른 제품들을 추천해서 크로스셀링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데이터들을 다른 툴에서도 쓸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구매한 사용자 개개인별로 구매한 횟수, 특정 기간 동안 총 구매한 횟수라든지 총 수익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분류 기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수를 보통 프리퀀시라고 이야기하고 수익을 모니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프리퀀시랑 모니터리별로 고객을 계속 스코어링 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만들고요. 그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고객들을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의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계산이 되면은 이 사용자의 프리퀀시에 대한 점수와 모니터리에 대한 점수가 할당이 되고, 이 점수를 합산하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구매한 사용자 중에서 우수 고객이나 우수 가망성이 될 고객, 그리고 객단가가 높은 고객, 그리고 구매 단위가 적은 고객, 일반 고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한 고객을 좀 더 살펴보면 객단가가 높은 고객이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 객단가가 높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더 살펴보면 한 번 구매할 때 높은 수익을 내는 고객이고, 이 사용자들은 할인 상품보다는 오히려 신상품이나 주력 상품에 더 반응한다라는 이런 결과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건 이따 제가 사례에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인데, 사실 마지막 방법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 외에 첫 번째 이탈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관심사를 분류하는 방법들은 저희 비긴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런 툴들을 다루는 곳에서 조건들로 조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이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툴들을 이용하신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은 꼭 필수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활용 사례를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패션 쪽만 너무 준비하기엔 좀 그래서 패션 2개 정도랑 뷰티 쪽이랑 같이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뷰티 쪽 사례도 패션 쪽에서 지금 좀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단가를 상승시켰던 사례인데요. 이 A사의 고민은 구매하는 사용자들이 한 개 상품만 구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객단가가 좀 낮은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A사에서는 직접 비긴을 통해서 활용했던 게, 일단 가설을 두 가지를 세웠고요. 첫 번째 가설은 단일 상품을 한 개 상품을 구매를 시도하는 고객들에게 세트 상품의 추가 할인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하면 세트 상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두 번째는 단일 상품, 장바구니에 한 개 상품을 추가했을 때 그와 연관된 상품을 바로 추천하면은 크로스셀링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액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을 실행하기 위한 타겟들을 살펴보면 이 세트 상품은 하나의 라인, 그 제품 라인이었고요. 이 제품 라인을 하나씩 한 번씩만 조회한 사용자들이 타겟이 됐고, 이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시점, 메시지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만 드리면 혜택이고, 세트 상품을 구매했을 땐 단품 상품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라는 메시지들로 좀 소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액션 시점은 실시간 방문 중에 그 상품을 한 번씩 조회한 사용자가 실시간 방문 중에 주문서 입력 페이지에 도달을 했을 때 노출을 시켰고, 사이트에 이탈한 사용자들에게는, 조회 후 이탈한 사용자들에게는 카카오 친구톡이나 LMS를 통해서 세트 상품의 혜택이 있다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마스크팩 제품 하나만 구매하는 사용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겟을 마스크팩을 데이터를 좀 살펴봤을 때 마스크팩과 동시 구매가 일어나는 상품들을 봤을 때는 또 앰플 상품도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이 마스크팩을 장바구니에 추가한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잡고 진행을 했던 거고, 이 A사에서는 이런 혜택들을 제시한 거죠.
이 마스크팩을 장바구니에 추가한 사용자들에게 다음 액션에서 다음 행동을 했을 때 모모에서 준비한 뭐 앰플이다. 그리고 앰플 중에서도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인 앰플을 이런 식으로 소구를 해서 팝업을 띄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액션은 실시간 방문 중에 마스크팩을 장바구니에 추가한 다음 액션을 수행했을 때만 작동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이 A라인 제품 또는 마스크팩을 조회를 하고 이탈된 사용자라고 하면 A라인 세트 할인에 대한 제안에 대한 문자나 친구톡을 보내게 됐고,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를 할 때 마스크팩을 추가했을 때 그 다음 액션에서는 앰플을 추천하는 액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서 입력 페이지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전 행동에서 앰플, 저희가 추천하고자, 그 A사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세트 상품이 포함된 상품을 한 번 정도 조회한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주문서 페이지 왔을 때는 세트 상품을 하면서 저렴하다라는 아까와 같은 팝업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기존 대비 평균 객단가가 약 3만원 정도 증대됐던 사례이고, 여기 A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조금씩 최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B사의 사례인데요. 이 B사의 사례는 이제 저희가 좀 성공 케이스로 가져오긴 했지만, 그 유아 패션, 유아 아동 그 의류나 이런 거 판매하는 고객사에서도 지금 좀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준비를 해왔고요. 여기서는 주력 상품의 구매 증대시켰던 사례입니다. 상황을 분석을 했을 때 여기는 다양한 상품들도 판매를 하지만 구매가 많이 되는 상품은 거의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B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상황을 봤을 때 주력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는 구매하기 전에 해당 상품을 3회에서 5회 정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력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의 전체 중에 한 50%가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설을 세운 거는 주력 상품을 3회에서 5회 조회한 사용자들에게 시크릿 쿠폰을 제공하면 주력 상품이 구매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타겟들을 살펴보면 실시간 지난 7일 동안 이 A라는 특정 주력 상품을 3회 이상 조회하고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 또는 실시간 방문 중에 이 주력 상품을 3회 조회한 사용자들이 타겟이 됐고요. 이 사용자들에게는 숨겨놓은 숨겨놓은 쿠폰을 찾았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내가 뜻밖의 베네핏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소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액션은 실시간 방문 중에는 주력 상품을 3회 조회했을 때 노출이 되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하게 됐고, 재방문 중에는 이 상품을 방문하기 전에 이전 행동에서 해당 상품을 3회를 보고 이탈을 했다가 다시 방문을 해서 해당 상품을 봤을 때 이 시크릿 쿠폰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고객사한테 어느 정도 좀 아이디어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심리학이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게임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RPG 게임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뭔가 나무를 쳤는데 거기서 특별한 아이템이 발견됐다, 이런 식의 액션을 통해서 뭐 인앱 구매나 이런 것들 더 유도한다거나 활용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커머스에서 조금 적용해봤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이 주력 상품을 3번 본 시점에 시크릿 쿠폰을 한번 노출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지 않고 사이트를 이탈한 다음에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이 상품을 본다라는 건 아직까지 구매할 욕구가 있는 사용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을 과거에 3번 봤는데 이탈한 사용자들이 다시 와서 해당 상품을 봤을 때 한 번 더 시크릿 쿠폰을 추천하는 이런 액션들을 수행을 하게 됐고, 이게 지금 결과를 따로 써드리지 못했는데 한 137%의 주력 상품이 기존 대비 상승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아용품, 그 의류 쪽에서도 좀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지금 저희가 결과를 수치로 말씀드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패션 쪽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 스포츠 의류 C사의 데이터인데 고객을 분류했던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분류한 사례인데요. 바로 이 데이터가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해서 뭔가 액션을 수행했던 사례입니다.
이 시사의 경우에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만 구매가 증가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 말은 프로모션을 할 때만 고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점차 이 프로모션을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은 마진율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사용자들의 인식 자체가 여기는 조금만 기다리면 프로모션을 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간의 거래 데이터를 쭉 살펴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개월간 구매 거래 중 약 13%, 전체 구매 고객 중에 13%가 객단가가 높은 고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객단가는 20%, 우수 고객 포함하면 20% 정도 됐지만 한 번 구매할 때 높은 수익을 내는 사용자들이 13%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사용자들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해당 사용자들은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이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모션 상품이 아니라 가장 구매가 많이 되는 상품은 신상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는 구매 고객 중에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객이 전체 구매 고객의 13%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그룹들은 가격적인 혜택보다는 신상품에 더 많이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진행했던 사례는 신상품이 여기도 좀 정기적으로 론칭이 되는 시점인데, 론칭이 되는 시점에 기존 상품과 차별점을 소구해서 해당 그룹에게 빠르게 알려서 구매를 유도하면 전환율이 상승시킬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봤던 결과 별다른 이런 할인 프로모션 없이 해당 사용자들에게만 액션을 수행했을 때 구매 전환율이 올랐던 사례가 있었고요. 이게 되게 단편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시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인 프로모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객들을 계속 분류하고 그 고객들을 찾아내서 점차 프로모션 비중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모수들을 좀 더 찾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D사의 사례인데요. 이 D사에서는 회원가입 증대 사례를 제가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사의 문제점은 신규 방문자 대비 회원가입률이 1% 미만, 약 0.87%가 회원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원가입률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여긴 좀 저희가 일부 좀 도와드린 부분이고, 분석을 해본 결과 가입 후 구매한 사용자 중에 약 32%는 가방 카테고리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운 가설은 가방 상품을 조회하는 비회원 중에 가방 상품을 조회하는 사용자에게 신규 회원 혜택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하면 가입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고요. 여기서 실행했던 이 혜택 자체는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혜택들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실시간 방문 중에 가방 카테고리의 상품을 한 개 이상 한 번 조회한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잡았고, 이 사용자들에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약간 개인화 메시지로 저희가 푸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는 5,000원 즉시 할인이라는 첫 구매 혜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혜택이었고요. 근데 이 방법을 회원 가입하면 가방을 즉시 할인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활용을 했던 거고, 가방을 5,000원 할인받는 방법, 이런 메시지들로 소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가방의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사용자들이 가방을 조회한 다음 시점에,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시점에 가방을 지금 가입을 하면은 혜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제시한 거고,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가입하면 뭐 얼마 준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도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자마자 종업원이 저한테 와서 저희 지금 가입하면 뭐 드립니다 라고 하면 저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온라인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그 카테고리의 상품을 조회했을 때 그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을 소구해가지고 회원 혜택을 제시한다 라고 했을 때 전환율이 올라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액션은 가방 상품을 조회 후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회원가입률이 기존의 0.87%에서 2.29%로 상승을 했고, 지금 데이터가 조금 잘못됐는데 약 160% 정도 상승했던 사례입니다. 결국에 지금 제가 이렇게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준비했던 이유는 최근에 아마 서드 파티 쿠키에 대한 이슈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는 되게 막막해 하시는 마케터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조금 더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고객사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해드리면 실무에 가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기는 다양한 패션이나 뭐 건기식이나 뷰티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 산업군에서도 이미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내용에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뭔가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부스가 있어요. 비인사이트 부스에 오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